네, 2024년 9월 7일 이정훈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죠.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기사를 쓰긴 했습니다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상당히 중요한 합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뭐가 중요한 합의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서 나왔던 8.15 독트린을 지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은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누리게 하자.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거였습니다. 이 말은 매우 은유적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죠. 대한민국의 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거론이 없었어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군사력으로 북한을 무력으로 정벌해 버려서 통일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공작으로 통일하자. 북한에서 우리 광주 때 불렸던, 광주 때 불리진 않았죠. 광주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렸던 님을 위한 행진곡 또는 광주 출정가 뭐 이런 노래들을 북한의 김일성 대학 학생들, 김척공 대학생들이 스크럼 짜고 부르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K데모를 수출하자. 이런 건 제가 공작으로 통일하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 또 그거의 일환으로서 K컬처, 우리나라의 노래 이런 것들 K-팝을 집어넣어서 북한 애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하면서 한국과 하나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뭐 예를 들면은 동서독이 통일될 때 그때 동서독 화폐의 가격 차이는 20대 1 가까이 났는데 동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을 20배 벌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냥 서독과 통일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 식으로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공작에 의한 통일인데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자유주의로 통일을 하겠다는 말을 참 하기 힘들어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북한으로 확장하자라는 선언을 했는데 이걸 기시다 총리가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봐야 될 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사롱호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양국법과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뭐 군사적 그리고 모든 지원을 한다. 서로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아예 북한 소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기시다 총리가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전임자인 신원식 장관이 이야기했던 즉강 끝을 거론하면서 적이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대응하라라고 했는데 이 끝까지의 개념은 뭐냐? 북한 정권의 소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유추를 해봅니다. 지금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맞은 것이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 헌장 51조가 인정하고 있죠. 침략을 당한 나라는 개별적 자위권 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단 자위권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또는 다른 나라와 어떤 방위조약을 맺었을 때 그 방위조약에 의해서 그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별적 자위권은 내가 침략을 당했을 때 나 혼자 힘으로 대항하는 게 개별 자위권입니다. 그 집단 자위권, 개별 자위권이 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할 권한이 있죠. 과거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당했을 때 연평도 사건은 명백하게 북한이 포로 쏜 게 다 증명이 됐는데도 그 MB 정권은 또 그 당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 장관하고 합참의장을 다 아는 분들인데 뭐 저한테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참 치욕스러웠죠. 그때 그걸 단호하게 개머리 해안으로 우리 연평부대장 지시로 해병대 대령의 지시로 대응 사격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공군기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우리 전방에 포병에서 일제히 대응 사격을 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확 바뀌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겠지만 아마 강한 힘을 가졌을 겁니다. 직강 끝을 김용현 장관이 끝은 북한 정권 소멸이라고 한 말이 8.15 독트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연관시키면 그게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정치 지형은 북한이 도발하는 순간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띄우는 것을 우리 드론 작전사를 하여금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서 사격을 하거나 뭐 레이저를 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드론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격을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북한이 도발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 만나면서 서로 합의를 본 게 재외국민 보호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위급해 있었을 때 혹시 그쪽에 일본 자위대가 있으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주고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 내지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일본 국민을 구해주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은요 2차 대전 전범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하고도 방위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미국하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미일 안보조약인데 미일 안보조약의 본틀은 무엇인가 하면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을 가질 수는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을 누가 지켜주느냐? 미군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일부라고 보셔도 돼요.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미군이 일본을 지킬 때 그 보조기구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본 자위대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미군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일 그게 이제 안보조약이거든요. 상호방위조약은 아니지만 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이해해서 일본은 미국과 개별 자위권, 집단 자위권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나라하고도 군사적인 협력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동북아에서 이제 미국의 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같이 하죠. 그래서 비군사 분야에서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 해군이 사렉스 훈련을 해요. 사렉스가 뭔가 하면 S는 Search and 그 다음에 R은 Rescue, X는 Exercise, 탐색 구조 훈련입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해상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뭐가 일어났을 때 전투가 아닌 형태로 그 조난당한 사람 또는 피격을 당한 사람 배나 이런 걸 구조는 할 수 있다는 비군사적인 그런 거는 같은 식으로 작전이 아닌 걸로는 서로 협력을 하지만 공동 작전은 굉장히 배제합니다. 근데 이런 비군사 분야에서 비작전 분야에서의 군사 협력은 한일 간에 많이 해왔는데 그걸 부정했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건 다 복원이 됐고 한 발 더 나가서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보호는 대한민국 국군하고 우리 정부가 하는 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위급해졌을 때는 그 해외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에 보게 되고 그 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돼 있지만 플러스해서 일본이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 공동 방위 조약을 맺진 못했지만 작전을 같이 한다를 제외한 비작전 분야의 군사활동 포함해서 그 나머지 것들도 거의 공동방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조약을 맺은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까불지 못하도록 양국이 움직인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워싱턴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면서 합의했던 것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이런 합의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반일파리, 한일파리, 항일파리 하는 민노총, 민주당 그런 사람들이 뭐 이순신 동상 앞에 와서 반일 시위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시다 윤석열 합의가 옳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가 계속 반일파리로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냐,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의 후방지를 사용할 것이냐. 현재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유엔군 사령부인데, 이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미군이 움직이게 되면은 일본하고 미국은 ACSA, 악사 협정이라는 걸 맺었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바깥에서 미군 군함, 그 다음에 뭐 육군의 각종 부대, 장비, 그 다음에 전투기, 수송기 이런 것들이 작전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외한 기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그 장비들을 들어가는 부속품을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사 협정을 맺었습니다. 단 무기만은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일본이 우리를 딛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뒷배는 일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게 이미 유엔 시스템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걸 더 한층 더 발전시켜서 제 국민을 서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것을 일본은 지지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거짓말 소동을 하는 민주당, 이런 것들이 쭉 있는 와중에 굴하지 않고 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며칠 띄우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금 자신 있으면 뭔가 강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때 김영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직강끝, 북한군 소멸, 김정은 소멸로까지 갈 수 있는 대규모 작전을 할 때 무기를 제외한 것들을 일본이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록 두만강까지 우리 군이 아니면 또 우리 정부가 관할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런 걸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지지한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조만간 퇴임하지만 그 전에 아베 총리도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항일파리에 빠져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일본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통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세력들은 자꾸 계엄령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군이 주르륵 움직이면서 우리가 굉장히 다급해지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계엄령 할 수도 있겠죠. 계엄령 안 하고도 작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못하도록 선수 치는 게 북한의 판단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수령해서 민주당이 미리 터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시다의 방안은 굉장히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외야치 하는 의구심이 일 정도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한일 관계의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주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 통일하는 걸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분석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